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물권적 청구권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이제 물권적 청구권 내용이 좀 많죠, 이렇게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좀 많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정리를 조금 해야 되겠죠. 어떻게 해요? 아주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자,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먼저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요,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있다 이 말은 잘못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귀책사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은 귀책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귀책사유가 없죠?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은요, 누가 잘못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소유권이 침해를 받으면 그 침해가 상대방한테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청구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럼요, 여기요, 여기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하고요, 여기 이렇게 담이 있단 말이에요. 담이 이렇게, 이건 갑의 담이고요. 갑의 담이에요. 이건 을의 땅이에요. 그런데요, 밤이 일어나니까 태풍이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또는 지진이 일어나고요. 이 갑의 돌담이요, 여기 을의 토지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갑이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 안 했죠. 태풍인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을은 갑한테요, 이 돌담은 치워가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왜요? 나는 그건 따지기 싫다는 거예요. 아무튼 나는 내 땅이 너의 돌담으로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돌담만 치워달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갑이요,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이 없죠. 없어도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는데 대신 을은 갑한테 손해배상은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갑이 열받아가지고 발로요, 이 벽을 찼더니 벽이 쓰러져가지고 여기 있는 배추가요 다 망가뜨려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잘못이 있죠. 그러면요, 을은 갑한테 돌담 치우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잘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여러분요, 이게 지금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중요한 말이란 말이죠. 우리가 뭐를 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때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는 것이냐? 손해배상은요, 그것은 잘못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물권 청구는요, 잘잘못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지는 것이고, 이것만 딱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권적 청구라고 손해배상은 잘못이 있을 때는 둘 다 청구할 수 있죠. 우리 이것을 뭐라 한다? 병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한번 했었는데 지역권하고 저당권 얘기 한번 했었는데, 지역권하고 저당권, 여러분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까 얘기했어. 지역권하고 저당권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슨 청구권이 없다? 반환. 지역권이나 저당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해. 다시,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뭐를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기죠, 이거죠. 우리가 이러면요, 질권하고 유치권, 우리 법에는요, 질권하고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 이런 규정이 없어. 원래 이러면요, 보면은 점유권에도 있고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가지 중에서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다는 법 규정이 없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요,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권하고 유치권은 둘 다 뭘 한다? 점유를 해. 둘 다 점유하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둘 다 있어요. 그런데 뭐는 없다? 유치권 자체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은 물권 청구권이 없고, 근데 질권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요? 질권. 원래 질권에도 규정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다수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질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법에는 질권과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다.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은요, 서로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진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는가 이 말이죠. 누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하느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뭐 하는 사람이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이 말이에요.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침해, 현재가 중요해.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한테, 받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란 말이 중요해. 현재란 말이 중요하니까 누구는 절대로 안 돼요? 종전소유자. 된다 안 된다? 안 돼.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종전소유자 안 되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됐나요? 알겠죠?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때의 점유자는 누구를 얘기하는가, 이게 문제가 돼요. 이 점유자는 어떤 점유자를 얘기하는가? 이때는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가리지 않아. 우리가 보면 직접 누구가 간접 뭐냐? 직접은요, 임차인을 직접 점유자라고 얘기하고요. 간접 점유자가 누구냐? 임대인, 집주인을 임대인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직접은 임차인, 간접은 임대인. 그래서 이 사람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가리지 않아.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는 안 돼.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야. 이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점유 보조자는 누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판례가 뭐라 했냐면 처는요, 자기 남편하고 공동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공동으로 같이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90년도 이전에는 뭐라고 했냐? 처는 남편의 점유 보조자라고 얘기했어요. 알겠죠? 90년대 이전에는. 근데 90년대 이후에요, 처하고 남편은 둘 다 똑같이 점유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동 점유자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 이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봐야지 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사례를 가지고 보기 전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알아야 되냐면, 물권적 청구를 누구한테 행사한다고 그랬죠?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 여러분 점유 보조자 누구죠? 알바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죠? 가사도우미 있죠? 파출부, 이런 분들을 점유 보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 소유자,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한테는 안 된다? 점유 보조자. 점유 보조자 안 된다. 자, 지금 봐봐요. 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건물이요, 무단 건축이야. 무단 건축. 그럼 무단으로 건축했죠?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무단으로 건축하든 말든 이 건물은 누구 것이냐? 을 거예요. 왜? 을이 신축을 했으니까.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은 원시 취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시 취득하니까 누가 건물을 신축했느냐? 을이 건물을 신축했거든요. 그러니까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다 할지라도 건물은 누구 것이냐? 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을이 건물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건물은 어디 위에 있죠? 땅 위에 있잖아요. 그럼 원래 이 땅은 소유자가 갑이잖아요. 갑은 우리가요 배웠지만 갑은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원래 이 땅은 소유자가 점유를 해야 돼. 땅 소유자가. 그런데 땅 위에 지금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되냐? 건물의 소유자가 땅을 점유한다, 이 말. 땅을 점유해. 그러니까 지금 잘 보면 이 땅은 지금 갑이 소유자인데, 땅 위에 건물 있잖아요. 갑은 자기가 땅의 소유자인데 점유는 못하는 거예요. 누가 점유하니까? 을이 점유하니까. 그런데 이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에요? 불법한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이죠. 이 건물은 불법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 을은 남의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토지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현재? 갑이죠. 갑은 현재 침해를 받고 있어요. 현재. 그건 갑이죠. 그럼 현재 침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을이죠. 을이 현재 침해를 하고 있죠. 알겠죠?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갑이고 하고 있는 사람은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받고 있는 사람 누가? 갑이. 하고 있는 사람 누구? 을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사를 한다? 물권 청구는 뭐다? 갑이 을한테 을 넣어. 건물 철거해. 건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이 대지가, 땅이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뭐란다? 철거라는 것은 내가 지금 땅이 당신의 건물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제거하라, 이 말이죠. 철거를 방해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토지를 나한테 뭐를 해라? 인도해라. 인도. 땅을 나한테 돌려줘. 이렇게 청구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지금 여기 물권적 청구권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 누구고? 갑이고,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사람 누구다? 을이다. 그래서 갑이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에게. 을은 지금 현재 무단으로 건축했죠. 이런 무단으로 건축했으니까 을은 현재 잘못했어 안 했어? 잘못했죠. 뭐가 있어? 귀책 사유가 있죠. 이런 물권 청구권의 귀책 사유를 따져 안 따져? 안 따지죠. 그런데 뭘 할 때는 따져? 손해배상. 이 사람 지금 잘못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니까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해라. 그리고 내가 손해가 있으니 손해배상해라. 이렇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도 있으니까 잘못도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 이번에는 여기 이제 사례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요,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에 을이, 갑이요, 을한테 지상권이죠. 지상권. 그럼 을이 지상권자죠. 지상권자가 건물을 건축했어. 그러면 이 건물은 적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적법이죠. 왜냐면 을이 갑한테 땅을 빌려가지고 지상권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이 건물에 병이 불법으로 점유하는 거야. 병이. 건물에. 그러면 이 병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이 병한테 나가라고 할 사람은 갑이 나가라고 한다, 을이 나가라고 한다, 갑하고 을하고 둘 다 나가라고 할 수 있다. 누가 나가라고 해야 된다? 갑이다, 을이다. 여러분요, 갑은 뭐다? 갑은 토지 소유자죠. 이 사람은 토지 소유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을은요, 건물 소유자이고, 건물 소유자. 이 사람 무슨 소유자? 토지 소유자. 이 사람 무슨 소유자? 건물 소유자. 이렇게. 됐나요? 그러니까요, 건물의 소유자가 자기 건물이 불법 점유로 침해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나가라. 이 사람은 땅 주인이지 건물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사람은 을은 방해적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은 방해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갑은 안 되죠.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먼저 봐야 되고, 만약 정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정의라는 사람이 이 땅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요, 이 땅은요, 누가 사용해야 된다? 원래는 을이 사용해야죠. 왜요? 을이 지금 뭘 했으니까? 지상권을 설정했으니까. 그런데요, 정의라는 사람이 여기다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땅을, 그러면 땅은 지금 누가 침해를 받고 있다? 직접 점유자인 을하고 간접 점유자인 갑하고 둘 다 침해를 받고 있죠. 알겠죠? 갑은 토지의 소유자고, 간접, 이 사람은 토지에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자고, 이걸 무슨 점유자? 직접 점유자. 이걸 무슨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정의 토지를 무슨 점유한다? 불법 점유한다. 불법 점유. 알겠죠? 불법 점유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 갑은 뭐에게 의해서? 소유권. 을은 뭐에게 의해서? 지상권에게 의해서. 이건 또 다르죠. 그래서 소유권에게 의해서 방해 제거, 지상권에게 의해서 방해 제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소유권에게 의해서 방해 제거, 지상권에게 의해서 방해 제거,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아주 간단해. 우리가 이걸 벌쓸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여러분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 가운데를 먼저 볼까요? 여기 가운데. 자, 먼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지금 갑의 토지죠. 갑의 토지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갑의 토지 을이 무단으로 건축하면 그러면 누구의 지금 소유권이 침해를 받았어요? 갑의 소유권이 침해받았고, 누가 지금 현재 침해하고 있어요? 을이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물권적 청구는 누구한테 행사한다?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가? 갑이. 누구한테?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누구한테? 을에게. 침해를 받고 있는 갑이 침해하고 있는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아무리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이 건물은 누구의 소유라고 그랬죠? 을의 소유죠. 그래서요, 을이 건물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아까 또 뭐라고 했죠?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은 어디 위에 있죠? 대지 위에 있죠. 땅 위에.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무엇을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데 이 건물이 무슨 건물이죠? 무단 건물이죠. 그래서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단 말은, 그러면 대지를 누군가가 침해를 받고 있죠. 누가 침해를 받는다? 갑. 그래서 갑은 을한테 퇴거하라고 청구를 못해.
왜요? 이 건물은 누구의 소유니까. 이 건물은 누구 소유죠? 건물은 을 소유잖아요. 을 소유니까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를 못하죠. 을 건데. 을 소유인데 어떻게 나가라고 그래요? 뭐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을 철거해서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를 해야지. 이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방해 제거 청구다. 이렇게 얘기해. 방해 제거 청구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 이렇게 청구를 해도 뭐라고 청구할 수 없다? 나가라,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이 건물은 누구의 소유니까? 을의 소유니까. 대신 을이 지금 무슨 건축을 했어? 무단 건축. 그러니까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책사유. 잘못이 있어 없어? 있죠. 무단 건축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란 말이죠. 다시 지금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건물 자체는 누구 것이다? 을 것이다. 우리는 대지는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누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해. 알겠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땅을 인도하라고 그래. 왜? 무슨 점유니까? 불법 점유니까. 그런데 건물에서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은 누구 거니까? 을 것이니까. 알겠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다. 대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건물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이요 어떻게 한다? 잽싸게요 이 병한테 임대를 준 거예요. 임대. 병한테 월세를 주는 거예요. 잘 봐 이제. 이 병한테 월세를 줬잖아요. 그럼 아까 내가 계속 뭐라고 그랬냐? 누가 대지를 점유한다. 누가? 건물 소유자. 그런데 지금 이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이 사람은 건물을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건물의 점유자는 대지를 점유한다 못한다.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죠. 대지 점유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누가 대지를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건물의 점유자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점유자지 건물의 소유자는 아니니까 대지를 점유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이 병이 갑의 토지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누가 침해한다? 건물 소유자. 지금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을 하고 나서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줬죠? 그래도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철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한테 철거를 청구해야 돼. 알겠죠? 누구한테 철거를 청구하면 안 된다?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된다. 왜? 병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병에게 퇴거 청구를 할 수 있어도 병한테 철거 청구는 안 된다. 그럼 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를 따지는 것이냐? 여기 보면은 왜 여기에서는요 여기에서는 이 갑이 을한테 무단으로 건축한 을한테는 퇴거는 청구를 못하면서 왜 여기 있는 임차인한테는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 무단으로 건축했다 할지라도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을한테는 퇴거 청구 못하죠. 자기 건데 자기 건물에 자기가 있는데 뭘 퇴거를 청구해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건물의 점유자지만 대지는 점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지는 누가 불법으로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철거하라고 청구하려면 건물을 철거하려면 이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어야 돼? 안 살고 있어야 돼? 안 살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퇴거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요 아무리 전입신고를 해가지고 대항력이 있다 할지라도 갑은 병한테 퇴거하라고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구별을 잘 해야 되겠죠. 이 사람은 을한테 철거를 해야지 병한테는 철거할 수 없죠. 병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한 다음에 이것을 정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단으로 건축했으면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이죠? 그럼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정이 사도 정은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물론 어떤 이유로 인해서 등기가 된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미등기일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 알겠죠? 여기서 이제 보면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냐. 잘 봐봐. 지금 이 건물을 누구한테 산 거죠? 지금 을한테 산 거죠. 건물을 을한테 샀잖아요. 근데 을한테 건물을 샀는데 이 건물은 적법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이에요? 불법 건물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항상 뭐라고 그랬냐 아까 물권 요청권은 누구한테 행사한다? 누가? 현재 뭐 침해를 받고 있는 누가? 갑이. 알겠죠?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누구한테? 지금 누구한테? 정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정은 자기가 건물을 건축했어 안 했어? 안 했죠. 누가 건물을 건축했어? 을이 건물을 건축했어도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건물은 소유자가 누구예요? 정이죠. 현재 건물을 이걸 샀잖아요. 매매해가지고 샀으니까 정이 건물의 소유자잖아요. 정이 건물을 매매해서 샀으니까 우리가 건물의 소유자가 소유권은 뭐가 있을까?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이 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뭘 한다? 이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뭐하고 있다?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지. 갑이죠. 왜? 지금 사람 봐봐. 비록 건물은 누가 건축했죠? 을이 건축했죠. 우리가 물권 요청권은 사람한테 침해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고. 알겠죠? 사람한테 침해를 받았다가 아니고 토지가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간에 관계없이 이 건물만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침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토지가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지 사람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건물은 자기 혼자 철거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누군가가 철거를 해줘야 철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누가 철거하는 것이냐? 누가 철거한다? 그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알겠죠? 아니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뭐 하니까? 점유하니까. 그러니까 그 건물의 소유자가. 그런데 원래는 건물은 을이 건축했는데 정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정은 자기가 건물을 건축해서 안 했어? 안 했잖아요. 그러든지 말든지. 알겠죠? 이 정은 매수했으니까 건물 소유자죠? 이때 소유자인데 이 사람이 등기가 돼 있으면 당연히 소유자죠. 미등기가 됐을 때가 문제가 돼. 미등기가 됐을 때 이걸 누구로 볼 것인가?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미등기라 할지라도 을하고 정하고 사이에서는 실질적으로 따져가지고 을이 건물을 건축해서 정한테 팔아먹었잖아요. 잔금을 주고 물건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을하고 정하고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등기는 정이 안 됐어도 미등기 실질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예요? 정이 소유자예요? 정이 소유자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는 법률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률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법률상 소유자는 아니죠. 이것을 사실상 소유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사실상 소유자를 뭐라고 표현한다? 실질적 소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사람이 소유자고 소유니까 우리 말했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점유자다. 그런데 이 건물이 처음부터 적법한 건물이었어? 불법 건물이었어? 불법 건물이죠. 그러니까 대지를 점유한 것도 무슨 점유다? 불법 점유다 이 말이죠. 불법 점유니까 그 건물을 뭐를 하라고 해야 된다? 철거하라고 해야 된다. 누가 누구한테 철거를 하라고 한다?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 갑이 침해를 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 정에게. 이 건물의 소유자는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미등기 소유자죠. 미등기 뭐라고 한다? 실질적 소유, 사실상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철거 청구를 어떻게 한다?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갑이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정에게 청구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철거 청구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법률상 소유자인 을에게도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그래서 을에게도 철거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봐봐. 이 사람이 미등기일 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미등기면 이 사람한테도 철거 청구할 수 있고. 미등기니까 그러면 만약 이 사람이 미등기면 실제 소유자는 뭐죠?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을이죠.
그래서 을한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다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모르면 이건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아무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물권적 청구권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물권적 청구권이 아주 헷갈리게 되죠. 아시겠죠? 그러면 먼저 거꾸로 이제 이걸 먼저 설명하자 이 말이에요. 이걸 먼저 설명하고 다시 위로 올라가자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뭐냐? 자, 항상 생각해. 누가 누구한테 청구한다?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누구한테?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우리는 대지는 누가 점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이때 건물 소유자는 등기가 되어 있다. 법률상 소유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무슨 소유자?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다. 그 사람도 소유자죠? 그 사람들이 건물에 대한 소유자니까 대지를 무슨 점유하고 있다?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말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지금요 뭐라고 했죠? 지금 갑의토지죠? 갑의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죠. 그럼 지금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갑. 침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을. 을은 누구다? 건물 소유자. 그런데 적법한 소유자도 건물 소유자죠?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하죠. 그런데 을이 갑의 대지를 점유하는 것은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철거를 청구하죠. 그런데요, 을이요 잽싸게 그걸 A한테 팔아먹었어. A한테. 을이. 그러면요, 이 A한테 을이요 A한테 팔아먹었죠. 건물만 팔아먹었다 해봐. 그러면 A한테 팔아먹었으면 A한테 건물의 철거를 갑은 그러면 누구한테 철거를 청구해야 돼? 을한테 철거해야 돼? A한테 철거를 청구해야 돼? A한테 철거를 청구해야지. 왜? 우리가요 항상 누구한테?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 갑이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누구한테? A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요 자기도 땅을 B한테 팔아먹었어. 그러면 현재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죠? B. 현재 토지는 누구에 의해서 침해를 받고 있죠? A. 그래서 B는 누구한테 철거를 청구한다? A한테. 갑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갑을 뭐라고 한다? 종전 소유자.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뭐를 한 사람? 상실한 사람, 양도한 사람, 매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 양도다, 매도다.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이것을 누구라 한다? 갑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종전 소유자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시킬 수도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종전 소유자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유보시킨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 이 건물을 이 땅을 을한테 팔았어. 을한테 팔았는데 자기 너무 억울해. B한테 팔고 나서 너무 억울해. 왜요? 이놈이 자기 땅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해 놓고 철거를 하라고 몇 번 했는데 철거도 하지 않고 A한테 팔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갑이 열받아 가지고 B한테 땅을 팔면서 내가 끝까지 A한테 철거를 청구하겠다 이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갑은 A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배웠으면 다시 이제 위로 한번 올라가 보자 말이죠. 여기 위로요. 알겠죠? 여기 위로 우리가 한번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 먼저 두 가지가 있다 말이죠. 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건물을 팔아먹은 경우가 있고 여기서 임대를 준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임대를 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먼저 보냐? 이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했죠. 무단으로 건축했어도 이 을이 건물 소유자다 이 말이에요. 건물 소유자. 이 건물의 소유자가 뭐다? 대지의 뭐다? 점유자다 이 말이지. 대지의 점유자다. 그런데 원래 이 대지는 누구 거죠? 대지는 누구 거요? 갑의 거죠. 갑의 소유인데 그러면 갑이 점유를 해야 되잖아. 소유자니까. 그런데 지금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을이 대지를 점유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이 점유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철거라고 할지라도 이 건물은 누가 소유자다? 을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을한테 나가라고 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퇴거 청구를 못한다.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을이 잘못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다시 을이 누구다? 건물 소유자. 아무리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어도 건물 소유자. 건물 소유자한테는 퇴거는 청구할 수 없다. 철거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무단으로 건축했으니까. 그런데 을이 잽싸게 그 건물을 병한테 임대를 했다. 병한테 임대를 했다. 그러면요, 이 병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면은 건물의 점유자일 뿐이죠.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오직 대지를 점유한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다. 그러면 을이 병한테 임대를 줬죠. 임대를 줬으면 여전히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철거를 청구해야 되고 병한테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고, 그러면 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건물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갑은 병한테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것을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한다?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누구한테?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다. 자, 이번에는 갑이 지금 갑의 토지 위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고 나서, 무단 건축이죠? 그러면 을이 건물의 소유자죠?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을이 병하고 을이 정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말이에요. 을이 정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됐나요? 그럼 매매를 했으니까 이 정이라는 사람이 매수인이죠. 이 매수인은 등기란 경우가 있고 미등기한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등기를 하게 되면 법률상 소유자, 미등기인 경우는 판례가 사실상 소유, 실질적 소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사실상이든 실질적이든 따지지 않고 일단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정이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점유자다. 그런데 이 건물은 처음부터 적법이었다 불법이었다? 불법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수인도 자기가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지만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도 지금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는 것이 적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불법 점유다. 그러면 누구의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다? 갑. 그래서 갑은 정에게 등기가 되어 있든 미등기든 가리지 아니하고 갑은 정에게 건물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특히 정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라고 그랬죠. 그러면 형식적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을이다. 을. 그래서 갑은 을에게도 청구를 할 수 있고 정에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정은 지금 잘못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정에게 뭐는 청구를 못한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뭐는 청구할 수 있는데?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뭐는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 왜? 정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이것을 본단 말이죠. 이것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줄여가지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중요하니까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먼저 우리가 이제 무엇을 보는 것이냐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귀책 사유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물권이 다른 건물로부터 지금 토지가 침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해를 하고 있는 건물만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 누가 이 건물을 건축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재 이 건물의 소유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뭐를 불문한다?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고,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요 점유보호청권, 반환청권이 없는 것이고, 우리 물권법에는요 다른 것은 다 물권적 청권이 있는데 유일하게 유치권하고 질권에는 물권적 청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권적 청권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행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다시피 우리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이때 만약에 대지가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대지는 건물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러면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다. 건물의 임차인은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는 점유자에게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지 점유 보조자에게는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의리 건물을요 신축을 했는데, 그래서 의리 것을 정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정한테 팔아먹었다, 신축해서 정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 이 정은 자기가 건물을 신축한 것은 아니죠. 신축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 건물을 통해서 갑의 토지가 침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정이 을한테, 불법 건축을 한 을한테 건물을 매수해서 인도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등기가 되어 있으면 법률상 소유자,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소유죠. 특히 이 사람이 사실상 소유일 때는 법률상 소유자인 을에게도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해 가지고 그 건물을 A한테 팔고 토지의 소유자 갑도 B한테 팔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재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B. 현재 토지 위에 있는 불법 건물에 대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A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점유한다? 대지를 점유한다.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B가 누구한테? A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행사한다? 현재의 소유자. 현재 소유자는 뭐란다? 현재 물권자죠. 현재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죠. 현재의 물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죠. 따라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시, 물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 양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뭐란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서는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면 물권에서 물권 변동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요, 이것은 약간 설명을 조금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설명을 조금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등기법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지금 몇 페이지 나와 있느냐? 70페이지죠? 70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